인터넷 쇼핑몰 정말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당장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쇼핑몰이란 생각 할 수 있죠. 그런데 마진이 너무 박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을 넘어 전쟁 수준입니다. 대박 신화를 쫓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죠. 그런데 대박 신화를 쓴 곳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유들일까요? 쇼핑몰계 대박 신화의 주인공 스타일란다의 사례를 통해 성공 그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까 합니다. 스타일란다의 업적을 잠깐 소개하자면 영업이익이 2011년 5억, 2012년 42억, 2013년에는 200억 돌파, 이후 200억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약 6천억이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. 스타일란다를 인수한 곳은 무려 로레알 그룹. 로레알은 스타일란다의 지분 100%를 인수했습니다. 2005년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이 13년 만에 엄청난 가격에 매각된 거죠. 스타일란다의 성공이 더욱 돋보이는 지점은 창업자의 배경입니다. 창업자 김소희 전 대표가 83년생 전문대 졸업생으로서 흔히 말하는 스펙이 전무했으며 단 한 번의 투자 없이 이익잉여금과 신사업 성공만으로 대박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. 김소희 전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. 속옷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를 위해 가게에 있던 잠옷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1,000만 원을 벌게 된 거죠. 그리고 그녀는 어차피 난 회사 생활은 안 맞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해보자.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스타일난다입니다. 스타일난다를 보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뛰어난 사업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시작으로 작은 성과를 이루면서 직원이 많아지고 배송 시스템이 고도화됐으며 상품 디자인도 예뻐지는 선순환이 지속됐습니다.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는 작은 성공에 심취하거나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진정성 있게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갔죠. 화장품 브랜드 3컨셉 아이즈, 액세서리 브랜드 난다걸 등 신사업을 족족 내놓으며 성장해 갔고요.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도 도전을 했는데요. 이마저도 성공을 거둡니다. 2000년대 초반 한국을 찾은 중화권 관광객이 늘면서 2013년과 2014년 매출 급성장에 오프라인 매장의 성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. 제 좌우명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예요. 목숨 걸고 일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. 김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주 말했던 내용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배송 시간을 줄여줄까?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? 김 전 대표는 모든 집중을 고객에게 쏟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가 자랑했던 것이 있었는데요. 스타일란다의 직원 80%가 충성 고객이라는 점입니다. 이것이 고객을 위한 마음이 단순히 판매로 끝나지 않고 무수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죠. 스타일란다는 단순히 쇼핑을 하는 곳을 넘어 패션 문화를 접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. 이건 사이트가 하나의 패션 정보 포털처럼 구성돼서 이용자끼리 콘텐츠를 활발히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. 이건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옷을 즐겁게 입을 수 있도록 도울까라는 김 전 대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타일란다는 탄탄한 패션 콘텐츠를 갖추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. 상품 이미지만 하더라도 패션 전문 잡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빼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으며 프리랜서가 아닌 전속 모델을 고용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굳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라도 자주 들어가고 싶은 그런 플랫폼이 된 거죠. 업계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성공 이후에 무리하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다가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. 반면에 스타일란다는 신사업 성공률이 무척 높은 것이 성장의 주요한 포인트였는데요. 이 과정을 보면 경쟁력 이전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신사업을 확장해 갔다는 느낌입니다.
의류 카테고리 확장을 시작으로 자체 기획 상품과 액세서리,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고 마침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.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마진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. 인터넷 비즈니스의 정석을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밟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력으로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이룬 건 대단하다는 말이 아깝지 않은데요. 하지만 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. 당시 오픈마켓 외의 전자상거래 분야에는 공룡사업자가 없었고 경쟁도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으니까요. 즉 버티컬 이커머스 강자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스타일난다가 그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. 이 말인즉슨 무조건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비슷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스타일난다의 고객에 대한 태도와 판매처의 역할을 넘어 플랫폼화시킨 점, 사업 확장에 대한 체계성 등 배울 것은 배우면서도 차별화할 것은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.